저는 이왕이면 아직 나이도 젊고 한참 지금 막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시티 가자. 한 번에 맨시티로. 네, 과르델라 감독, 스페인어.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정말 주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의 조희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조희종입니다. 자, 볼리TV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이강인 선수 실력 뭐 이런 건 지금 정말 뭐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 뭐 계속해서 매 경기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활약도 활약이지만 여름 이적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마요르카 네. 경기를 보시는 팬분들이 사실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뭐 이거는 뭐 사실 아쉽죠, 뭐, 아쉽죠. 네. 조금 더 이강인 선수가 좋은 팀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한다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마요르카의 이강인 누가 더 답답합니까? 손흥민 선수보다는 이강인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현지에서도 뭐 올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라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난 겨울에 이미 아틀레티코행이 유력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서는 뭐 이적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틀레티코행 보도가 많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 이 바이아웃 금액이 뭐고 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실제로 뭐 아길의 감독도 다른 얘기하고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도마다 네. 다 다르고 이제 구단 내부 관계자들 말로도 다 다른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1,700만 유로에서 1,800만 유로 수준. 아, 싸다. 네, 이게 네. 한화로 하면 한 250억, 6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사실 네. 이강인 선수의 현재 활약이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렇죠. 이래서 이 정도 바이아웃이면 어느 팀을 가도 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올랐는데 네. 아게르 감독이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한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나오니까 이강인 선수 데려가도 좋은데 바이아웃 3천만 유로를 내라.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금액은 1,700, 1,800만 유로였는데 아주 큰 차이이죠. 네. 그렇죠. 한 아기레 1.5배 감독이 뭐 보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아기레 감독이 계약하는 가오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저게 진짜일 수도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예. 근데 이게 약 440억 정도 되는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예. 이러면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요 금액이 팀들한테. 그 손흥민 선수를 2015년에 그 토트넘이 네, 그렇죠. 영입했을 때 이 종류가 그렇죠. 이 액수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현지 기자들도 이제 말이 다 다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매체들인데 마르카 네. 그리고 문도 데포르티보 이런 기사들도 말이 갈리는데 마르카나 마요르카 지역지 기자들 경우에는 1,700만 유로에서 1,800 유로가 맞다. 네. 사실 3천만 유로면 이강인 1.5명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나온 문도 데포르티보 보도에서는 3천만 유로로 알려져 네.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협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바이아웃은 3천만 유로다. 네. 라고 한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는 현재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뭐 축구 유튜브나 뉴스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바이아웃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 요걸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요게 원래 그 경영 분야에서 경제 전공 아닙니까? 이제 경영학과 전공. 네, 경영학과 나옵니까? 이 바웃이란 말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제가 제가- 안 들었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아낸 내용에 따르면 합의나 규정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을 하고 상대방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뭐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아웃을 받아들인 당사자는 만약 어떤 입찰이나 이런 데에서 해당 금액을 제시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차례를 포기하는 뭐 이런 데 쓰이는 용어라고 해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주워 들은 건데요. 네, 주워 들은 거고요. 공부해 보니까. 네. 스포츠에서의 바이아웃은 좀 명확하죠. 그 사례가 딱 그렇죠. 하나에만 쓰입니다. 선수가 소속 구단과 맺은 계약, 만약에 내가 뭐 풋볼리스트 FC의 조효종 선수가 뭐 5년 계약 조건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기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적을 하고 싶을 때 계약서에 만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뭐 계약 1,000만 원이야 바이아웃 조항이 그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렇죠. 네, 의사와 그런 거죠. 상관없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 내용은 이제 그대로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요 바이아웃 조항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이제 앞서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구단과 구단 사이에서 사려는 구단이 원소속 네. 구단한테 돈을 지불하면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 개념인 거잖아요. 원래 이제 이적료라는 것은 선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단과 구단끼리 이적료 협상을 하면 선수는 이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구단하고 그럼 연봉 얼마 줄 거냐?
계약 기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협상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여기에 또 개입이 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배경이 이 바이아웃 조항이 삽입이 된 게 스페인에서 보편화된 게 이유가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수준 높습니다. 네, 1985년에 제정된 이제 법률에 네. 근거를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개념.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네.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노동법이란 건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의 입장에서 그 원소속 구단, 계약 구단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금액이 스페인의 바이아웃 제도입니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과 구단 간에 이제 네. 하는 게 아니라 선수와 이제 구단 사이에 있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조항. 네. 내가 이 금액을 내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고 이적을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맨체스터 시티가 마요르카의 이강인을 원한다. 그러면 그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키는 것이 맨체스터 시티가 아니라 이강인이다. 그렇죠. 주체가 이강인인 거죠. 이게 스페인의 그동안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바이아웃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수가 그 과거에 보면 라리가 쪽에 그렇죠. 자신의 바이아웃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 만약에 이강인 선수 3천만 유로라고 하면 이강인 개인이 3천만 유로를 라리가에 보내면 라리가 쪽에서 오케이 3천만 받았어, 바이아웃 조항 발동하고 마요르카 입금을 해주면 마요르카는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럼 이 계약이 그냥 맨시티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강인 선수하고 협상하면 되는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페인 특유의 바이아웃 조항 제도를 감안하면 원하는 팀이 없더라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일단 자기가 네. 자유계약 상태를 하고 선수가 그만큼 돈이 있다면 네. 그 금액을 지불하고 그냥 일종의 위약금이 되는 거죠. 위약금을 음.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시킨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렇지 않고 근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여러 뉴스나 외신에도 나왔던 게 뭐냐면 사치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수가 그 큰 돈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원하는 팀한테 입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는 형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돈이 소득으로 잡히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돈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거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그렇죠. 소득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수가 이제 지불하는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근데 선수가 이 돈을 이제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이 선수를 데려가고 싶은 구단이 이 선수에게 돈을 줘서 이 선수가 그 돈을 주는 형태니까. 네. 근데 이 선수에게 돈을 주려면 그게 선수 통장에 입금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이게 소득으로 잡혔답니다. 이제 선수의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소득세가 또 같이 붙잖아요. 그렇죠. 저희 월급 받을 때도 소득세를 이제 네. 딱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가 이제 워낙 금액이 크니까 최대 48%까지 적용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3천만 유로 아까 그 네. 얘기도 돌아가면 거의 3천만 유로면은 뭐 한 1,500만 유로 가깝게 그렇죠. 한 4,400만 유로 수준이 되는 네, 거죠. 포함하면. 내야 되는 건데 요게 선수들에게 너무 피해가 크고 또 본의 아니게 그걸 더 감당해야 되는 구단들 입장에서도 이적료가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바뀐 지가 꽤 됐다면서요? 근데 이게 이제 2016년 네.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 전 사례들로 이미 근데 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2012년에 하비 마르티네스 선수가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때 빌바오에서 빌바오에 바이에른 이적할 때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데르 에레라 선수가 네. 맨유로 이적할 때 한 번 불발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적을 했거든요. 네. 이때도 이제 세금 문제 관련해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바이아웃을 내려고 했는데 거기 세금까지 더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발이 됐었던 경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원하는 팀에서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라고 해가지고 5천만 유로를 줬는데 선수 쪽에서는 근데 이거 세금 내야 돼. 세금까지 네가 내줘야지. 네. 그 선수도 낼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당시 네. 이제 맨유 부회장이 우드워드 지금 이제 했던 네. 부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임 초기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앞불싸.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금액과 세금을 정리를 탁 해서 이제 이적을 했죠. 근데 이게 2016년부터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법이 바뀌어서. 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계속 있었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자본이득으로 간주를 하겠다. 자본이득으로 잡힐 경우에는 자본이득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자본으로 이득되는 동시에 세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금으로 이득됐고 그리고 동시에 이 금액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소속 구단에. 네. 그럼 자본 손실이 발생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이자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럼 선수가 발생한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낼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 해당 내용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여러분도 좀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래 그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예측이 현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들쭉날쭉 나오는 게 이 세금 때문에 그런가 했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계약서를 까먹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약간 추측을 하는 거다. 그렇죠. 뭐이 현재는 정도로 그런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거죠. 네,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는 것은 구단하고 뭐 감독님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에이전트하고 뭐 이강인 선수 본인 정도 아마 될 텐데, 아무튼 바이아웃 조항이 얼마가 됐든 최대로 잡아도 사실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적하는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마요르카 단장도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마요르카 단장은 이제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월에도 아기레 감독이 3천만 유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페인 현지 기자가 이 발언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 이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제가 스페인어 통한테 네. 물어봤거든요. 이 네. 내용이 무엇인지. 근데 이게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이 길을 벗어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발언을 한 건 맞고, 그 말이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요 정도. 네. 계약상 우회적으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랬었죠. 이게 참 이게 아무 답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회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를테면은 뭐 만약에 그 반의 반이라 하더라도 벗어난 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건 그런 아니니까. 조항이 있었다 정도로만 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감안하면 뭐 여러 추측 중에 하나는 네. 바이아웃 조항이 어떤 시기나 상황에 따라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세부 조건들이 네. 뭐 경기를 얼마 뛰느냐 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시즌 중이냐 시즌 종료 후냐 이런 거에 네. 따라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아기레 감독 말도 맞고 네. 이것도 맞고 다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FM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그렇죠. 뭐 FM은 우리가 게임이니까는 굉장히 막 주접한 조건도 많이 거는데 현실에서 그 정도까지는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는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바이아웃을 걸고 그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도 낮은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건 것 같긴 한데, 엘골 디지털 네, 여기에서 또 보도가 나왔었죠. 네, 어제자로 이제 보도가 나온 네. 건데,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이 됐다,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적료가 2천만 유로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사를 봐도 뭐 이적 허용 조항은 아마 뭐 그 2천만 유로보다 이상이란 말이겠죠. 2천만 유로에서 시작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측에 선발 출전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을 전달했다. 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된 최신 이적설이었습니다. 야, 근데 선발 출전 요건이라는 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쉽진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근데 이 금액이 2천만 유로라고 우리가 치고 상황을 보면, 최근 두 시즌 동안 라리가 이적 시장을 봤을 때 요 금액은 상당히 큰 이적료입니다.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금액은 좀 뭐 이게 흔하죠, 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금액을 넘는 이적료는 아주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라리가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제가 최근 두 차례 라리가 이적 네. 시장, 아니, 두 시즌 라리가 이적 시장 내용을 전체 확인을 해봤는데, 라리가 흔히 말하는 3강, 네.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야. 이 세 팀을 제외하면, 요즘에 3강 이런 말 처음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그래서 탑3 막 빅3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좀 신선합니다. 연식이 좋은데 3강을 제외하면 네. 이 금액을 낼 수 있는 구단이, 라리가 이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불하기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올 시즌을 기준으로는 2천만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이적건이 앞서 말한 세 팀을 제외하고는 네.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소시에다드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를 데려오는데, 소시에다드가 이 선수를 데려오는데 2천만 유로를 2천만 지불했다. 유로. 네. 이게 이제 세 팀 제외 최고 금액이었고요. 아,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세 팀 제외 이적건이 딱 한 건, 우리가 이제 네. 익숙한 아레나토 단주마 선수. 지금 토트넘에서 네. 벤치를 달고 네, 있는. 네. 네. 이 선수가 이제 비아레알로 이적을 하면서 2,350만 유로였거든요. 이적료가 이 두 건밖에 없을 정도로 이 네.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다. 라리가 내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리가 내에서 이적을 한다고 치면 사실상 이강인을 데려갈 팀은 그 세 팀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될 정도고, 해외로 이적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도 라리가 에서는 많이 나오고 뭐 있긴 한데, 이적료가 이렇게 큰 케이스들이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사실 요즘 아예 이제 바이아웃 조항을 엄청 높게 걸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찾아보는 거는 토마스 파티. 네. 현재 뭐 이 리그 프리미어리그 2위인 아스널 소속인데, 이 선수가 2020년 당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이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아스널로 이적을 하는데, 이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입장은 무조건 바이아웃을 지불해야 데려갈 수 있다, 아니면 안 판다였거든요. 그래서 아스널이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가서 네. 진짜 마지막 날 바이아웃을 지불했습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유로. 네. 였고, 이 금액이 정확히 바이아웃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게 아틀레티코가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가 라리가 측에서
그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 문제 이런 게 껴있었으면 이게 5천만 유로에서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 실제 지불 5천만 유로 이 수준인 걸로 발표가 됐고 이 금액을 통해 파티가 이제 아스널로 이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네. 프리미어리그로 가면 네. 이제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 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이적료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2천만 유로 이상, 아까 2천만 유로 기준으로 했으니까 2천만 유로 이상 되는 이적이 49건입니다. 많았고 팀당 뭐 한 2.5건 정도 된다고 봐도 러프하게. 2천만 유로 이상 금액 한 선수에게 지불한 기준으로 2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을 성사시키지 않은 구단은 3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구단 17구단은 2천만 유로 이상의 한 선수한테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 바이어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도 모른다. 계약서에만 알고 있다. 네. 네. 다만 현지 분위기를 볼 때 최소 1,700만 그 유로, 그러니까 한 250억 원 정도, 그 최대 3천만 유로를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0억 원에서 442억 원 정도 요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요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 팀이 라리가 내에서는 3강밖에 없다. 가장 좀 뭐랄까 이적 시장이 활발한 리그가 어쨌든 지금 프리미어 리그이기 때문에 자본이 몰리는 리그여서 그렇게 스페인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충분히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저 바이아웃 금액을 지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왕이면 아직 나이도 젊고 한참 지금 막 물이 올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대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이 자신감 있고 본인이 좀 삘 받아야 이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세라면 이제 그렇죠. 그럴 시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맨시티 가자. 한 번에 맨시티로. 네, 과르델라 감독, 스페인어, 또 저기 발렌시아의 페란 토레스 이강인 한 살 위에 있던 또 데려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에스턴 빌라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브라이턴, 웨스트햄 나오고 있는데 웨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 또 그 지금 그 스페인 출신의 에메리 감독이 잘하고 있어서 네, 같은 값이면 그렇죠. 어차피 이 종류는 같을 거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김에. 에메리보다는 네, 또 저희 그 가서 덕배한테도 좀 배우고 그렇죠. 네, 혼란하고도 좀 호흡도 맞추고 혼란하고 황희찬 얘기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혼란하고 그 20세 월드컵도 둘이 인연이 있습니다. 혼란이 그렇죠. 득점왕이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홀라 골든볼이 홀란은 MVP였기 그날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한 경기 한 7골 몰아치고 9골인가? 아무튼 예, 엄청 일곱 넣었죠. 골, 예.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네. 아직 뭐 보도 공부할 때는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제 희망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다비드 실바랑도 종종 비교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실바도 이제 네. 스페인 리그에서 주목을 받고 맨시티로 갔었으니까. 맨시티 레전드죠. 네, 그렇게 됐으니까 이강인 선수도 뭐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한국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극찬을 하면 너무 좀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이강인 경기를 안 보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경기가 아니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조효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즘 이제 스페인 내에서는 이제 아틀레티코 이야기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네. 있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보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예. 네, 근데 라리가 3강이고 실제로 라리가 우승을 한 적도 있는 팀이고 최근에 이 팀을 가게 되면 스페인 리그 같은 리그 내 이적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또 좀 적응도 수월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언어적인 면이나 경기 스타일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스텝업을 하고 그 다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아틀레티코로 가보면 많이 유력한 보도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 사실상 뭐 한국말 하는 스페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그 페란 토레스였나요, 뭐 쿠보였나요, 뭐 이런 선수들이 더 스페인 사람 같다, 스페인 사람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 마요르카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좀 우려를 했어요. 왜 저런 선택을 하느냐. 그런데 본인이 보란 듯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함께 같이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바이아웃 조항이 이렇기 때문에 원하는 팀들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팀들이 뛰어들 것이다. 너무 빠르게 결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맨시티를 가든 아틀레티코를 가든 어쨌든 올려려면 한국에 오겠네요. 두 팀 중 한 팀으로 가게 아, 되면. 그렇네요. 네. 네, 한국에 와서 또 경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왔다 가면 또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우리에게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이번 또 9월달에 아시안 게임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시안 게임 출전을 웬만하면 좀 보장해주는 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가 잘 해결이 돼서 네, 이번 여름 한 5, 6월 중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서영이었고요. 조효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